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말 웬만한 시그널 음악은 들으면 좀 물리는데 이 음악은 물리질 않아요. 질리질 않습니다. 정말 상쾌하고 정말 기분 좋은,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딱 어울리는 시그널 뮤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음악과 함께 또 여러분을 시원하게 만드실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시죠.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예, 오늘 눈 보셨어요? 네, 점심 때쯤 왔는데 방송하느라고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눈이 있죠. 사물을 보는 눈이 있고 또 살포시 내린 괜히 얘기했어요. 하얀 겨울을 알리는 그런 눈이 있는데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이라는 노래도 생각나는데 제가 오늘 눈은 말 좀 끊지 마시고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눈이 왔다는 것은 신율의 뉴스 정면성부에 살포시 이 청취자들의 여망이 담겨 있는 그 눈이 아닐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전 사회생활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너무 잘해요. 네네. 어저께 그저께가 나중에, 어제가 수능이었나요? 네. 네, 나중에 책 하나 써도 돼요. 네. 책 하나 우리 공동 저자는 못하고 책 하나 쓰면 돼요. 근데 이 눈. 눈 오면 무슨 생각 나세요? 강아지요. 같이 뛰어야죠. 이제. 네. 혹시 개 키우세요? 아니요, 키우지 않는데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그거 식용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으면 안 되죠. 예, 네. 이번 주 승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그죠? 예,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눈이 오면은 예전에 그 대학가요제에서 제가 들었던 제 마음을 녹였던 그 노래거든요. 첫눈이 온다고요. 이정석. 그 노래 생각나. 네. 이정석의. 아니 근데 그때도 대학가요제가 있었어요? 있었죠. 제가 지금 24시니까요. 아니 갑자기 지금 음악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첫눈이 온다고요.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첫눈이 온다고요. 이게 1986년 곡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그냥 눈 얘기로 계속 할까요? 그러니까요. 가슴도 찐해지고 따뜻해져요. 왠지. 따뜻해지고. 몇 예. 시간도 예.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몇 시간 그러니까요. 대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딱 돌았으면 독재자다 이런 얘기하는 거. 이야 진짜 아주.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승자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배 소장님 승자. 네네. 네. 제가 또 눈하고 관계 있습니다. 눈 정말 마치 그 하얀 색깔에 우리 마음이 어릴 때에 강아지와 함께 뛰놀던 그 동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승자는 제가 조사할 수 있으니까 어릴 때 강아지 키웠어요? 자 눈과 같은 색깔인 우유를 이야기한 인요한 우유 인요한. 그렇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호가 이제 우유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예.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근데 이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우유를 어린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들이, 저도 우유 사실 안 먹거든요. 그렇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매 맞고 먹을래.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네가 안 먹으려면 매 맞고 먹. 그래서 우유를 싫어하는 애들이 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이게 실제 이제 집에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성장할 때 그렇죠. 중요한 걸 영양분을 칼슘 또 다양한 또 우리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이 또 우유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또 모유도 우유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가정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유를 안 먹으면 너 혼나고 마실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전 그래도 안 마셨어요. 근데 또 키가 크시네요. 전 진짜 우유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아마 저 싫어할 겁니다. 우유도 매마저도 몇 달여도 안 먹었거든요. 네. 우유가 안 맞는 아이들은 두유. 두유는 좋아해요. 네. 요즘에 또 산양유. 그렇죠. 양의 그렇죠. 양의. 산양유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맛있어요. 그 영양도 많고. 그래요? 예. 그거 맛있죠. 접수 보셨어요? 네, 고소해요 더. 지금
산양률 많이 먹었어요? 그럼 배소장님은? 신동진 PD가 예. 건강 프로그램 아니니까 집중해달라고 그러면. 네. 우유로 하면 한 10분 가량 보시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근데 산양률 많이 먹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저는 뭐든 다 많이 먹었죠. 뭐든. 산양류뿐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뇨한 위원장이 이 우유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에 해동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됐다. 그래서 뭐 42분간의 비공개 대화가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이었죠. 자세하게 다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4차 혁신한 내용까지 나온 걸 보면 강하게 중진들이 불출마나 또 험지 출마를 결단 내려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4차 혁신안 나온 걸 보면은 중진들이 비우는 그 자리에 이른바 용산 차출 또는 뭐 검사 출신들이 대거 투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경선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차출된 누구라 할지라도 경선이 원칙이다. 이런 걸 강조한 걸 보면 오늘 일입니다. 네, 4차 혁신안이죠.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의 이 우유가 심상치 않은 우유구나. 우유부단하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별로 감흥을 보시지 않나요? 우유부단이 그거군요. 우유는 절대로 이렇게 끊기지 않는다. 이게 우유부단이죠. 예. 지금 이현영 소장이 찡그리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네. 이 우유가 담긴 컵을 발로 걷어 차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먹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발로 걷어 찬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발로 걷어 찬 거예요? 버스로 걷어 찬 거예요? 버스로 걷어 차고 버스로. 이 우유가 담긴 컵을 그냥 내동댕이를 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머쓱해졌어요. 일단은 좀 겁을 약간 줬는데 그냥 더 크게 뭔가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우유를 안 마시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무소속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 저도 네. 사실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우유 회사를 하나 옆에서 새로 차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이게 이뇨한 위원장이 사실 이건 이뇨한 위원장도 뭐 개인 인생도 인생이겠지만 본인의 그냥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이 당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 혁신위원회가 실패하면 국민의힘이 자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총선 앞두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이 자초된다는 것은 대통령 국정 운영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과감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저는 힘이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방금 전에 이현정 소장 말씀하신 게 2008년에 친박 연대를 떠올린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에 반발해서 나가서 친윤 연대를 만들었을 때 그게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공감을 받을 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 해당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등을 봐서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그 숫자가 많기는 어렵다. 근데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역의 마지막 맹주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후광 효과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상당히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윤 중진들이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부산이든 대구 지역에서 우리는 그래도 대통령을 위하는데 여하튼 당에서 우리를 몰아내서 우리가 무소속으로 나오게 됐다. 친윤 연대를 했을 때 과연 그게 탄력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통령도 힘을 실어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냥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 무소속 연대로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전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이는 건 정치 감각이에요. 야, 저 사람 정치 감각 뛰어나다. 네. 그런데요. 감각만 있어가지고 정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힘도 있어야 돼요. 힘, 기술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지역에서 다선을 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지역 때문에 다선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한 적은 여태까지 맞습니다. 없어요. 특히 이 장제원 의원이 그 전에 버스 전에 지역 아파트 가가지고 주민들 다 모아놓고 막 이거 민원 처리하겠다 막 이렇게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그 이 지역구 관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아유, 당연하죠. 이게 지역에서 제일 힘들대요. 3선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만의 그 관리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뭐 권성동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나 또 김기현 지금 대표나 다 그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분들이 내가 지금 좀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나가서 무소속하고 다시 들어오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이거 지금 국민의힘으로 나오는 후보들 간단하지 찍기, 않아요? 찍기 어려워요. 네. 그 저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참 이 소장님 승자. 저는 이분 진짜 누군가 궁금했는데 진은정 그 한동훈 장관 그 부인. 한동훈 장관 부인. 지는 변호사죠. 변호사. 네. 김앤장 변호사인데 이분이 지금 그 봉사하러 나왔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분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있었지만 이분이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온 게 아니고 이분은 평상시도 계속 봉사를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왜 카메라가 다 포커싱을 하느냐. 부인이 이제 다니면 그 김건희 여사처럼 부인이 다니면 남편도 곧 등판하지 않겠냐.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언론사들이 주목을 했던 거죠. 근데 요건 잠깐만 제가 원래 장관분인데 다 한다며요.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네. 게 실제 이제 이게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국무위원회 배우자로서 다른 장관의 배우자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인 한동훈 장관의 뭐 총선 출마 관련해서 대외 행보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 다른 국무위원 배우자들과 이 봉사활동 자리에 나와 있는데 유독 이제 한동훈 장관이 조명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에까지도 사진이 많이 이제 찍히고 노출된 게 있는 거지. 뭐 남편을 의식해서 특별한 대외 활동을 따로 별도로 가져간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은정 변호사가 나오고 나서 나온 얘기가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한동훈 장관 후임자 지금 인선 들어가서 인사검증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비대위원장 얘기가 TV조선인가 조선일보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나왔죠. 나왔는데 이게 단독이라는 게 이게 좀 알아봐야 돼요. 이게 좀 두고 봐야 돼요. 알아보고 한 게 단독이잖아요. 자꾸 대드시네. 매 맞고 우유 안 먹을래요. 상시 개편 체제로 가시죠. 아니 이게 있잖아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좀 아까 제가 잠시 그 쉬을 때 담배 피러 나갔는데 어떤 기자님이 그때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단독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어요. 네.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조명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한동훈 장관의 지금 총선 출마가 가장 이제 관건인 거죠. 총선 출마를 하겠냐 안 하겠냐.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이라면 출마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출마를 한다. 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저는 뭐냐면 비례대표의 좀 굉장히 후순위 번호를 바꾸서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서 예를 들면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활동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지역구 찍어 가지고 나가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검사였다가 장관 된 게 이제 1년 조금 그렇죠.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정치인으로 변신한다? 물론 누구든 처음은 있습니다만 지금이 전 굉장히 중차대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직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순발력과 감각은 우리가 익히 높이 평가하지만 정치력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진은정 변호사 특히 이제 더 관심을 끈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언론 매스컴의 보도량 언급량 이걸 다 점유를 하니까 진은정 변호사에게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준 것이 아닌가. 그 이준석 전 대표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시니까 네. 아니 뭐 비대위원장인가 한동훈 장관 얘기도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그죠? 맞추려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좀 식상하니까 사모님을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정무직인 장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도 정치 활동과 무관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은정 변호사가 조명받는 것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도 배우자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발언이 그다지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긁어본 복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다.
뭐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팀이 회식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전부 복권을 한 장씩 샀거든요. 내일이 이제 그 발표 날이네요. 아 그래요? 예. 아유 아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방송 안 나올 팀에서 이게 좀 빠지는 사람 생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신율 진행자께서는요 안 나오실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아니 이제 봐야죠. 대박, 저는 대박 근데 터지면. 여태까지 뭐가 된 적이 없어가지고 네.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뭔가 이제 서광이 비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머지 4부에서 계속하죠.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부에 이어서 4부 계속할 텐데요. 자 4부의 패자부터 해야겠죠. 네. 우리 배 소장님 패자. 저는 이번 주는 여야 간에 뭐 공방이 되고 있는 이 내용인데 패자가 누구를 패자 뭐 이런 건 아니죠. 뭐 그런 누구를 패자 그런 건 이걸 아니죠. 패자 같은데. 왕왕왕왕왕 네네 이번 주에는 참 여러 가지 하십니다. 검사 예. 탄핵 민주당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도 사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탄핵 추진했던 거 지난 10일이었죠. 그래서 이 본회의가 종료되면서 사실상 이제 이 탄핵 추진 발의안 탄핵 추진안을 발의했던 것을 이제 취소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취소된 것이니까 오는 30일 또는 1일 날 이제 재추진을 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취소도 본회의에서 취소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 됐으면 본회의에서 그러니까요. 취소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철회를 하는 되는데. 게 맞는데 본회의에서 네. 근데 의제 설정이 민주당은 안 됐다는 입장이고 저기 국민의힘은 의제 설정이 됐다는 그렇죠. 입장이죠. 예. 그런 이견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본회의에 재상정을 못하도록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도 이제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정치적인 성격이 다분하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못마땅하다든지 또는 아니면 또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률상에 잘못됐다라도 이제 뭐 고발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탄핵을 한다라는 것은 아예 직무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의 전제 조건이 법률에 엄중하고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때 이제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뭐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격앙된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여 지나고 난 다음에 내린 결정은 기각이에요. 결국 안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헌법에 헌법재판소에서 중차대한 그 위반을 중차대한 했느냐 위반 하는 사유이기 거죠.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도 상당히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동관 위원장 부분보다 검사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 그다음에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 이제 2차장 검사인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데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뭐 신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처가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황상 이정섭 검사가 관여하고 봐준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좀 그러면은 이원석 검찰청장에게 좀 자체 조사를 해서라도 그게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죠. 공수처 이미 고발돼 있지 않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실질적인 이 대처 아니죠. 또 대처 방법이고 근데 탄핵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중차대한 위반 사유가 있느냐인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이정섭 2차장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이죠. 책임자예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적어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면 또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뭐 중도나 어느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거 뭔가 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위축을 시키는 목적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방탄 탄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건 좀 신중하거나 굉장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탄핵 추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네, 패자로 저는 선택을 아니 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요.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 야 그래도 그땐 좀 굉장히 언론이 주목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맨날 탄핵 얘기하고 또 탄핵 진짜로 실제로 하고 이러니까 별로 관심도 못 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관심을 좀 끌고 이러면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올랐어야 되는데 1%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이런 것들인데도 뭐 계속 이렇게 하니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개요는 일부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개요는 맞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 1%포인트 하락한 게 그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탄핵을 시키려면 확실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한다 안 한다 하면서 그냥 방송법은 통과시켰지만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검사 탄핵안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이 처벌 규정이 있지만 또 정치적인 의미에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히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헌정사상 한 번도 탄핵 당했거나 뭐 잘못을 해도 그것이 뭐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이 검사 탄핵도 신중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말씀하신 이정섭 검사는 또 처가 쪽에 그 비위 사실이 어떤 제보를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일 정도로 되게 그 카톡 내용 같은 것들이 막 들어와 있거든요. 내부자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서 공교롭게 좀 이재명 대표 수사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라는 그럼 용어를 좀 바꿔서 탄핵을 하든지 뭐 아니, 징계는 필요하다. 그게 헌법에 이게 규정돼 있는 위배가 거죠. 돼 있느냐? 네네. 헌법적 산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서 그게 중요한 그 탄핵 이 하나의 판례로 남아 있는 그렇죠. 것이 뭐냐면 이게 뭐 모든 위법 사안을 다 있다고 해서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중차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엔 탄핵을 하는데 모든 이 위법 사안이라 있다고 해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전 민주당 의원들도 그건 알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대중공감이라는 게 뭐 사법 질서나 법치 질서를 유린했거나 만약에 이 검사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권을 넘나들면서 비행가 또 온갖 악행들을 만연하게 저질러 왔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야도 사실 일치해서 이 사람 탄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냐하면 오해받기 십상인 것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담당 검사 책임자인데 이 사람을 또 탄핵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뭐 하여간 판사도 탄핵했었죠 이전에. 네네. 근데 그 기각됐죠 그것도. 자 이윤영 소장님 패자. 네, 어쨌든 요거는 이제 좀 정치권이 좀 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기고요. 저는 패자를 KBS 박민 사장을 꼽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박민 사장이 그 취임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KBS 그동안 이제 뭐 보도 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선점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임원들의 그 임금도 30% 감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국민들은 이 박민 사장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박수를 안 보내고 있는 게 간판 프로와 그다음에 진행자들을 너무 폭력적으로 지금 교체하고 폐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분이 그 방송을 잘 모르시는 분이 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절차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지금 절차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이 어떤 그 사람을 이제 해고시키거나 해임시키거나 하는 과정이 탄핵도 그렇지만 굉장히 그 요건이 좀 많이 강화가 돼 있어요. 인권 보호적인 측면도 있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의 과정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이 좀 강화가 되고 보호를 많이 받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분이 거의 지금 80년대식의 언론 통폐합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전격적이고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분 패자로 꼽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안은 지금 그
이번에 또 400명 감축서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400명도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낼 거냐. 이 KBS 안에는 고용안정위원회가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거든요. 제도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걸 너무 지금 무시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직권에 대해서 직권 전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장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 해고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본인의 어떤 명분을 갖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편성과 관련해서도 이 프로 폐지하는 거는 이 내부에 편성 규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더군다나 이 정보 그 보도와 관련한 그 정보 그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자기가 직접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이거 PD와 그 제작진의 어떤 자율성까지 지금 침해하고 있다. 코비스는 그거는 볼 수 있죠. 근데 사장인데. 그걸 너무 이제 보통 잘 안 보잖아요, 사장들이. 근데 이제 400명 감축 계획이다. 뭐 이거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는 많았죠. 그러니까 KBS가 사실은 좀 이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비대화됐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많았고 뭐 거기에서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몇 명이더라. 맨날 나온 게 그런 거니까 아마 이 400명 감축을 계획 중이라는 얘기가 그 와중에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도 이 방송 MC를 내보낼 때는 이게 전날 전화해가지고 내일부터 나올 필요 이거는 저도 좀 아니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게 사실은 한 최소한도 1주 정도는 주고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이번에 하는데 이번에 그 박민 사장이 대국민 사과할 때 핵심으로 내세운 게 공정성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예전에도 사과 많이 했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제가 기억이 난 전 KBS에서 예전에 방송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도 사과 얘기가 있었고요. 다 이 사과는 원래 합니다. 그 정권이 바뀌면. 뭐 이번만 한 건 아니에요. 그때는 프로그램 하기 전마다 사과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앵커들 진행자들은 이 공정성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해고랄까요? 내보내는 절차가 저도 거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금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편파 시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다. 우리 배 소장님 승부처. 네네. 승부처가 저는 이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여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과 뭐 인사청문회는 아직 가지진 않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이 임명 동의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가 앞으로 또 전국에 상당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질문. 헌법재판소장 청문회가 먼저죠. 대법원장 청문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 청문회도 해야 되죠.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문회는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임명 동의 여부가 이제 이제 있을 예정인 것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제 일단 지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이제 통과 여부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이 김명수 합참의장과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참의장도 인사청문회를 가지는데 여기서 뭐 자녀 또 학교 폭력과 관련된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제 군서열 1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 이제 개인 검정이 확인서에 이 가족과 관련된 뭐 학교 폭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시하게 돼 있는데 본인은 몰랐다.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야당 중심으로 해서 질타가 쏟아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 외에도 군인으로서 실제 이제 업무를 하는 시간 동안에 주식 거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성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논란이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제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 다녀와서 이제 결정을 내릴 텐데 이 부분하고 또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에 이 대법원장은 이제 임명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이종섭 헌법재판소장 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리느냐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성부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주식 거래하고 이런 거는 그거 말씀하시고 승부처도 말씀하시고 군 기강 회의로 이분은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인사 검증을 누가 하는 건지 한동훈 장관님 아니, 좀. 뭐 주식거래를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참 예. 큰일이에요. 저는 중진 여당 내 지금 핫 이슈인데 중진 불출마 중진 앤드 윤핵관이거든요. 그분들의 불출마 내지는 서울 출마 이건데 오늘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회동을 했지만 뭐 빈손 회동으로 끝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대통령께서 거침없이 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것도 이거 대통령실에서 부인했고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는 이제 더 이상 역사적 소명이랄까요? 그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내 중진들의 이 반발 기류가 정말 무소속까지 불살 기류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단 논의도 이게 이제 다 지금 이제 계울물이 다 이렇게 각각 흐르지만 이게 하나의 강으로 합쳐지게 될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이 신당이 의석 확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또 전망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그 이후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실 건지 이것도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아까 승자를 우유 인요한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호가 우유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밀크의 위력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폄하해서는 안 된다. 낮춰봐서는 안 되는 게 밀크의 위력입니까? 매의 위력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매가 위력이죠 지금. 매가 허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고 우유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우유라는 게 불출마나 험지 출마라면 이 매라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그걸 인요한 위원장이 얼마든지 빙의해서 대신 표현할 수 있다. 표출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현실화된다면 저는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오전에 김기현 대표의 회동에서도 그러니까 회동을 하고 난 이후에 김기현 대표의 표정이 밝지 않았던 것은 인요한 위원장은 할 이야기를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혁신위원들은 왜 당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뿔이 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 계획대로 혁신안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혁신이 해체도 불사하겠다. 이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유의 위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이거 대통령이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이거 정치 중립 위반 아니에요? 이거 탄핵 사유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당무에 개입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1호 당원이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는 저건데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그렇게 깨끗하지만 뭐 전혀 탄핵이나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사유는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시간이 다 끝났네요. 됐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용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